오늘 오후장 주조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 쪽을 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주한미군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설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그게 이제 논의된 바 없다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일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단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 현재 한 27,500, 28,000명 정도 되는 그 주한미군을 여기서 4,500명 정도로 더 감축을 해서 이들을 괌에 있는 앤더슨이나 아니면은 괌 해군기지 아니면은 필리핀에 있는 그 클락 기지 쪽으로 아무래도 이전을 재배치를 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그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그 분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은 불침 항공모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주한미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좀 내놨던 게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검토라고만 했지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사안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얘기를 하냐 한미 간 논의 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가지고 그 만약에 미군의 병력이 어느 정도 이동을 하거나 재배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와 합의를 하고 그러고서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월남전 같은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를 이제 원래 7사단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병력들이 나가야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다가 결국 우리가 파병을 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전 1, 2차 이라크전 걸프전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미군 병력의 즉 2사단 병력이 돌아가면 순환하면서 아프간이나 이라크를 나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사실 그 바로 이루어질 확률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단 여기에서 이제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방위비 압박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2030년까지 이미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하고 그 방위비에 대해서는 협정을 다 끝내놓은 상태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앞으로 그 지금 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 국군 전력이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그 객관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 있다. 즉 예전에 알고 있던 우리가 알던 그 국군이 아니고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는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전력이 빠져서 유연하게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현실화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허무맹랑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요. 이게 대북 정책의 카드로도 쓸 수가 있고 방위비 증액의 카드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 방위비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미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거기에 비용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그 미군 소파 협정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물자를 또 미군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좀 미군이 있어주는 게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군무원들, 한국 국적의 군무원들을 비롯해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군에서 여러 가지 그 공사를 발주하는데 저도 물론 그 컨트랙터로 한 11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방위비에서 나오는 예산이 또 우리나라에는 국내에 있는 여러 그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돈이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정서하고는 다르게 국가 대 국가의 어떠한 그 합의라든가 이런 서로의 그 정책적인 이유로 인해서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 이런 해석과 시나리오 나오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문가님이 또 미군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관한 현실화를 또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방산주를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연결고리를 우리가 좀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정하자면 제가 미군은 아니고 그럽니까? 네. 미군 제가 부대에서 몰랐습니다. 일을 했던 그 부대에서 일을 부대, 하셨던. 부대 네. 쪽에 업체로 일을 했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죄송합니다. 네. 업체로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방산으로 봤을 때 일단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국군에서는 이전보다 조금 더 그 자율적인 그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좀 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더 많은 임무를 받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방산의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재미있게도 남북 경협주들이 또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오늘 그쪽이 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은 오히려 전쟁이 안 나기를 바라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감축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은 이번에 잘하면은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경협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북한은 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관련된 경협주들이 좀 움직일 확률이 아무래도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방산주, 경협주들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에 관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당분간은 좀 계속될까요? 아니면은 좀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주도주로 올라갔던 그 하나 관련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그 현대로템, 그다음에 지금 LIG 넥슨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쉬어갈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또 다른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던 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총이 약간 좀 작은 종목들을 가지고서는 단기적인 투자, 즉 데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은 좀 스윙 관점으로 가지고 와서 약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주도주로 가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종목들, 이런 것들은 약간은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요즘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봤다면 혹시 최선호 기업이 있다면은 전문가님의 선호 기업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뉴스를 우리가 소화해 가면서 어떤 종목군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까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우선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좀 그래도 하나의 이슈가 꺼지더라도 다른 이슈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하는 종목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최선호주는 우리 기술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우리 기술 원전이라든가 해상풍력, 그다음에 방산,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테마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15% 이상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이런 좀 탄력이 있으면서도 또 그리면서도 시가총액도 상당히 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 기술이 나쁘지 않다 싶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그 군용 차량, 즉 방산 쪽으로 봤을 때는 군용 차량의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전장 사업들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의 수요가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런 전장 부품과 그다음에 군용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지 보수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어느 정도 매출을 어느 정도 맞춰 줄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고, 앞으로 이제 그 수출되는 차량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매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산뿐만이 아니라 원전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가 또 오만하면서 그리고 또 호실적을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어느 한 분야가 조금 이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그것이 회사를 휘청거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 기술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신용 물량이 일단 4%는 넘어섰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주의를 할 단계에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 이 점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